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얘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선창하려다가. 끝까지 안 해.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유독. 해볼까요? 네. 저 타이밍 왜 못 맞추죠? 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네. 자, 그래서 범죄의 여왕, 개괄적인 정보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감독님. 왜 나한테, 우리 말을 적게 하겠다니까. 그래요. 적게 하시고, 근데 총평만 듣고 오케이. 넘어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제 지인도 나왔고, 굉장히 기대도 했고, 저는 진짜 포스터 보고, 이야, 이거 괜찮다. 거기 저는 그 문구도 너무 좋았거든요. 온다, 촉이 온다. 딱! 이러면서 마지막에 탁 서 있는데. 저는 그 주인공 배우도 좋아하거든요. 여자 엄마 이름이 뭐죠?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네. 박지영. 극 중에서는 미경이에요. 미경. 네. 박혜진 씨 언니.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나운서 박혜진 씨 언니. 그렇구나. 그래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래요? 네. 아나운서 박혜진 씨 언니입니다. 전 박혜진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추임새 넣었어요. 그래? 아니, 그거 알 거예요. MBC에서 김성주 씨하고 한참. 보면 아는 얼굴의 언니. 약간 센 인상의. 뉴스데스크 한참 진행하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점점점. 그랬었습니다. 네. 황 대리는 어떻습니까? 총평. 이어서 얘기하자면 좀 아쉬웠다.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쉬웠다. 네. 세아 씨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데. 네,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대부분의 영화들을 다 좋아하고 다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급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급이에요. 인생급이진 않았거든요. 이게 영화를 보는 좋은 태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것 같아요. 들고. 저는 지금 한 3주째 됐나요? 영화를 보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계속. 그러네. 3년 그래서 타네. 뭔가 보고는 진짜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막 신나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나올 때도 됐는데 약간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영화 관계자분들 많이 페이스북 친구로 있긴 한데 그분의 한 제작사 대표님께서 써놓으신 글이었는데 사실 상업 영화 일반적으로 들이는 돈 3, 40억 들여가지고 영화 찍는 거 쉽다고. 독립 영화에 비하면. 왜냐면 그 돈 들여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장비를 갖다 놓고 찍는 거니까. 그렇죠. 과정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독립 영화랑 비교하면 엄청 쉬운 거라고. 독립 영화 적은 예산인데 필요한 거 똑같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영화 한 편 만들어내는 게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냥 일반적인 상업 영화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한 편 만들어내는 감독들 존경한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던데 그런 부분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큰 규모의 상업 장편 영화 못지않은 기대를 가지고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나 다양한 것 많이 보는데 그런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스토리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세아 씨는? 네. 네, 세아 씨. 우리 취임새만 넣을 거예요. 우리 아니야. 얘기 안 하고. 세아 씨 얘기하는 거 다 취임새만. 네. 저는 배경도 좋았고요. 고시생들의 절박한 상황들, 그냥 정말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삶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떤 방에 누가 있고 어떤 방에 누가 있고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고, 엄마가 이렇게 막 시골에서 수도세가 120만 원이라고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확 올라오잖아요. 무슨 일 터졌다, 내 아들.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 그냥 정말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옷들. 근데 그게 그냥 엄마와 고시생 그런 뭔가 사회적인 면이나 아니면 뭐 엄마에 대한 슬픔 같은 걸로 풀어낸 게 아니라 유치하기도 하면서 재치 있기도 한 그런 좀 귀엽게 풀어내잖아요. 다 뭔가 색깔도 그렇고 엄마가 입고 있는 옷도 그냥 우리 엄마가 입고 있는 옷 말고 되게 이렇게 화려한 옷들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저는 좋았어요. 저는 다 좋았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쉽다라고 했을 때 저는 독립 영화라서 상업 영화가 하자면 쉽게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걸 못해서 아쉬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만듦새는 프로덕션 밸류는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잣대가 독립 영화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전혀 없고요. 뭐 다른 지점들이 이제 좀 내 마음에는 안 든다라던가 이런 거지. 이게 뭐 이게 돈이 더 많고 더 좋은 배우들이 나왔으면 더 좋아졌을 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감독이 왠지 신림동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림동 한 1년 살았거든. 그 동네. 신림구동. 거기가 신림구동. 고시촌이잖아요. 신림구동에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였던 것 같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고 비슷한 데 살고 중간에 보면 그 고시생들이 먹는 식당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고시 식당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메뉴랑 이런 거 정해져서 팥빙수 나오고 뭐 과일 나오고 뭐 맨날.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약간 본인이 살았거나 아니면 좀 취재를 빡세게 했거나 맞아요. 뭐 그랬을 것 같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있어. 그때 저는 그냥 이제 뭐 회사를 다닐 때니까 퇴근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인가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약간 거기가 큰 캠퍼스 같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많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학교 무슨 캠퍼스에 온 듯한 기분이었는데 어느 날은 집에 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그날이 발표 날이야. 완전 시험 발표 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뭐 참담한 약간 동네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고담 시티처럼 그래서 되는군요. 이게 무슨 분위기지? 그랬더니 저랑 그때 같이 자취를 했던 고시생 형이 발표 날이라고. 같이 쓰였군요. 또 그 방을 그쵸. 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데 뭐 누구는 뭐 몇 번 떨어지면 어디 가고 뭐 10번 떨어진 형이 여기다 비디오 방을 차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맞아요. 뭔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신림동에 산 적이 있거든요.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예전 대학교 처음 가고 있을 때, 그 비디오 가게, 파라마운트 비디오 가게라고 있었는데, 원래 그때는 24시간 영업 안 되던 데라서, 단고들한테 그냥 키 주고 갔어요. 밤에 맘대로 보고, 청소해놓고 가라고. 제가 손님 몰래 받았거든요. 거기가 근데 되게 세계가 희한한 세계잖아요. 굉장히 희한한 세계.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정착해가지고, 맞아요. 바 만들고, 무슨 음식점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게. 물가도 엄청 싸고.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추파춥스 통 있잖아요. 큰 통, 사탕 통. 거기에 담배가 까치가 꽉 차 있어요. 한 까치씩 사서 펴요. 그리고 고무줄에 라이터가 하나 딱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1-2천 들고 돌아다닐 수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쓰니까. 그리고 그 식당의 친구들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저도 그래서 똑같이 표현해놨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아침도 준다 했더니 아침 준다 했더니 반찬 몇 개니? 3개 준다고 했더니 옮기라고. 아침 반찬 7개 나온 데가 있대. 돌아다녀요. 이게 퀄리티에 따라서 그 고시원들이 한 달에 식권을 끊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약간 식권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식당들이 있어요. 새로 열었거나. 맞아.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뭔가 메뉴가 새로 나오거나. 옮겨 다닙니다. 맞아. 어디서 뭐 준다 그러고. 나도 되게 저는 거기가 천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처음 막 개통되고 했을 때는 최신 영화가 바탕화면에
매주 그러겠네.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고시생들이 다 시네필이야. 그 영화를 엄청 봐. 막 그랬던 기억이. 우리만 신난 거 아니야? 말 조금 하겠다고 하고 시작하신 분들 둘이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구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고시생들이 나오길래 야 이거 디테일도 나름대로 좀 있고 네. 뭔가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겠거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에 나름대로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굉장히 늘어진다는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103분인데. 그렇게 긴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대화씬 이런 거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싶은데, 이제 그 대화가 좀 줘야 될 정보가 계속. 결국 핵심은 물값이 많이 나왔는데, 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내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주변에 막 쓸데없는 얘기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온 느낌? 그쵸.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뭐 그런 느낌? 세아 씨가 좋다고 얘기한 부분은 저도 좋긴 했어요. 옆방엔 누가 살고. 그리고 또 되게 또 웃긴 게 그 촬영한 아파트가 회원 아파트라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최초 주상복합인가 그랬을걸요. 그리고 또 웃긴 게 1층에서 7층까지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진짜요? 되게 고산지대처럼 돼 있어요. 근데 1층부터 7층까지는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부지가 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구름다리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그 현관을 들어가면 8층이에요. 그 아래는 점점 싼 거야. 그래서 1층은 보이지도 않아, 햇빛이. 진짜요? 막 근데 엄청 커요, 그 아파트가. 저는 그게 세트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뭐 영화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주먹이 운다의 류승범이 사는 집인가 뭐 그걸로 또 나오잖아요. 거기도 그 아파트였고. 그래요? 네. 그 아버지하고 뒤에 밥 먹던 그 집인가요? 그래서 부감으로 딱 보여주면 화단들 엄청 많고 계단 엄청 부감이 복잡하게 있는 그 아파트가 거기거든요. 되게 유서 깊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기 살라고 한번 촬영도 많이 했거든요. 단편 찍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아파트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고 싶은 게 막 생기니까 거기 하루만 있으면 뭔가를 찍고 싶어져요. 층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음습한데 근데 왁자지껄한 것도 같고 그래서 거기서 찍었다길래 그 포스터도 그 아파트에서 딱 찍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포스터를 재밌다. 못 보고 영화를 봐서 그리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나도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 그 외지인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 동네 특이하다, 재밌다 해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약간 재개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난 여기 정말 몇 명 모여가지고 한번 몇 달이라도 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관리실에 물어볼까? 아니다, 그냥 사진이나 찍고 가자. 그러다가, 정말 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아파트에 처음 한번 가본 게, 여름에 방문이 저 끝방에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선풍기 틀어놓고 하니까 카랑카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욕을 막 하는 거야. 야, 들어오라니까. 이래. 나도 모르게 저랑 같이 간 친구들이랑 그쪽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이 영화에 나온 이솜처럼 헤드폰 끼고 그 모니터 몇 개 놓고 게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여자가 담배 피우면서. 그럼 거기서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런 애가 몇 명 있어. 그 방에.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 출연한 이솜 씨가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내가 봤던 걸 이 양반도 봤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생각 들던데. 네? 이솜 씨하고 세아 씨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맞네. 네. 좀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엄세아. 인스타그램 엄세아. 네.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되고 싶어요. 네.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쓸데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개가 느려가지고 그게 좀 답답했는데 황 대리님 어때요? 계속 눈짓을 나한테 보내더라. 난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작은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데 아쉬웠다라는 게 여기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이제 스토리가 좀 아쉬웠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만듦새는 훌륭한데 오히려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작은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이야기나 캐릭터로 풀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너무 캐릭터와 스타일에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힘을 싣는 데 좀 소홀해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단편적인 그런 사건들과 캐릭터들과 이야기도 알겠는데 이게 설득력 있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몰입이 안 되니까 스토리가 늘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에 좀 힘이 많이 실린 게 아닌가 또 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는 스타일, 전부 그런 스타일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세아 씨 반박해주세요. 네. 공감해요. 공감하면 어떻게 해? 반박을 해요.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데, 네. 그러니까 큰 그거는 403호가 죽였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그로 인해 수도세가 올라가서 엄마가 그 범인을 막 찾게 되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한 캐릭터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 등장인물 하나가 나오면 걔한테서 단서만 찾고 얼른 빠지는 방식을 큰 영화들이 취하고 있다면 얘는 정말 그 캐릭터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는 거죠. 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얘가 여기서 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늘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공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이제 엄마잖아요. 미경. 네. 네. 미경인데 저는 왜 이렇게 엄마 미경한테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과 이런 리액션들이 이렇게 공감이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경이 하는? 네. 미경이 하는 그런 것들에서 공감이 안 되니까 이게 이야기가 저를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한참 고민한 게 코미디 영화인가? 네. 아니면 진지한 영화인가? 그거를 구분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플로렌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정말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갔거든요. 네. 제가 이 영화를 하자고 했는데 하자고 한 이유는 그 부분 그런 댓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간만에 본 훌륭한 영화인데 관수가 너무 적다.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보이길래 이렇게 산발적으로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훌륭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리액션을 보통 네이버 영화에서 많이 확인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루고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는데. 페이스북도? 하여튼 뭐 저는 네이버에서 보통 많이 확인을 하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모든 영화 우리가 막 정말 최고다라고 했던 영화, 정말 쓰레기다라고 했던 영화 평점이 관객 평점이 전부 다 8점이 넘어요. 전문가가 뭐 5점을 주든 4점을 주든 다 8점이 넘거든요. 이게 관객들은 다 좋게 본다가 아니라 업계에서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공신력이 없어요. 이미 그게 바이럴이 진원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럴 회사를 통해서 그걸 뭐 만든다는 거를 뭐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거를 일반적인 여론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 같은 영화도 그랬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오는 이제 보고 온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가지고, 뭐 이것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평가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취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장점은 취향 저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엄마의 힐 색깔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경이 입고 있는 옷들이 그거 그냥 뭐 미술 감독, 의상 감독이 어디서 사온 게 아니에요. 몸에 딱 맞게 만든 거지. 그 배우의 몸에. 그렇지 않고는 그 빛과 그 색깔, 뭐 그런 옷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옷 막상 사자고 찾아보면 없는 옷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그 회원 아파트를 고시원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미술, 뭐 타일들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방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특히 저는 박수를 쳤던 게 이솜 씨가 나오는 그 방을 보면 과자 박스들이 옆에 쫙 쌓여 있고 과자 박스를 탁 뜯어놨어.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만 이렇게 마치 마트에서 골라 먹듯이 하게. 그리고 콜라 캔이 수백 개가 쌓여 있고 그 의자는 굉장히 좋은 의자예요. 그래요? 그 디테일은 그러니까 게임들이 오래 해야 되거든. 게이밍용 의자야.
걔는 그러고 있고, 그리고 그 집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어, 걔는. 그죠? 근데 다른 403호, 404호에는 에어컨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얘네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관리인들도 얘네가 어떻게 살든 우린 관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돈이 얼마 나왔다. 그럼 우린 그거 받아내면 된다. 이런 세계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는 이 세계를 만든 게 굉장히 사실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코미디냐 아니면 진지한 영화냐고 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냥 쉬운 건 그건 것 같아요. 진지한 영화가 아닌 촉도는 그런 게 과장돼 있으면 되는 건데 과장돼 있으니까 일단 그런 미술이나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건을 진중하게 쫓아가는 영화는 아니겠구나. 뭔가 네, 이렇게 네, 좀 네. 나름대로 스타일을 중시해가지고 했겠구나라는 게 이제 중간쯤 가니까 네. 이제 알겠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짜고짜 반말하잖아요. 그 고시원 애들한테 다 반말하잖아. 엄마가 와가지고 네. 엄마 해줄게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를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건을 푸는 게 중심인 건가? 네. 아니면 관심이 어떤 거에 더 있는 건가? 근데 네.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각자의 색깔을 도드라지게 설명하고 뭐 스타일을 이렇게 뿜어내는 게 더 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재밌었다. 그러니까요. 보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쵸.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가는 거에 더 좀 치중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좋은 영화는 그게 둘 다 되죠. 네, 사실 원래 메인 플러스로 얘기 안 하셔도 돼. 제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메인 플롯이 있고, 거기서 디테일을 살려주는 요소로 작용해주면 좋은데, 막상 이해하시기로는 그 각자의 그런, 뭐랄까, 각 방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메인 플롯으로 가지고 가는 이제, 403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이거까지 잘 가지고 가면 이제 뭐 좋은 영화로 볼 수 있겠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들은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막상 403호에서 진짜 살인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흡입력 있게 가지고 왔으면 정말 재밌게 갔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보면서 그렇더라고. 403호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403호에 무슨 일이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거기서 뭔가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그냥 계속 보게 되는데 막상 아닌 것처럼 풀어주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딸려가지가 않던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구를 지켜라 영화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백윤식 배우가 걔 뭐 외계인이냐 아니냐 뭐 계속 뭐 그 얘기 가지고 쭉 가져가는데 말이 이 백윤식 배우가 외계인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설마 그렇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가다가 결국 스포일러가 되나? 결국 뭔가 새로운 반전을 주면서 뭔가 이야기가 되니까 거기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약간 어둡고 그레테스크한 분위기도 좀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러면서 메인 플롯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있죠. 메인 플롯으로 가지고 가는 이야기가 얼마나 흡입력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가느냐 에 집중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힘이 안 실리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오히려 더 살아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 403호에 무슨 일이 있겠거니가 너무 빨리 나왔다거나 뭐 대화가 늘어진다거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는 척만 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사실 되게 어렵게 구축해야 되는 건 못했어요. 이를테면 엄마 해줄게 라고 하잖아요. 이 아줌마가. 제가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뭐 학원 선생님이었는지 뭐 교회 누나였는지 모르겠네. 되게 대학생 이쁜 원피스를 입고 샤방샤방하게 우리한테 이제 맛있는 쿠키도 사주고 하던 이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롤러장 가는 거 좋아하냐? 우리 때 롤러장은 무서운 형들 누나들이 너무 많았거든. 초등학생끼리는 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선생님이 과연 이 롤러장의 험한 세상을 알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건지 가면 우리가 이 선생님을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가자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되게 이쁜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화장 예쁘게 하고 우리 주려고 막 김밥도 사들고 롤러장에 앞에서 만나재 갔거든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제 입장권 받고 하는 형들이 막 되게 무서운 형들이었어요. 학교 안 다니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이런 형들이 거기서 보통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쌤이 무서워서 울면 어떡하냐. 우린 도망가야 되나. 막 너무 쪽팔린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쌤이 입장권 딱 하면서 얼마니? 몇 장이야? 그래 고맙다. 그래서 머리 막 쓰다듬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을. 그러니까 그 무서운 형이라 봤자 뭐 16, 17살이야. 그냥 반항기 있는 10대인 거고
이 선생님은 일단 20대 중반이야. 그때 뭔가 이상한 묘한 걸 느꼈거든요. 아, 이 선생님이 어른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딱 와가지고, 넌 이름이 뭐니? 라고 하던가, 아니면 관리실 가가지고 이렇게 툭툭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닐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갸녀리고 연약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도망갈 것 같은 이 사람이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 니네보다 어른이고 훨씬 많은 일을 겪었고 대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영화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결국은 어머 어떡해 뭐야 뭔 것 같아? 그러면서 얘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아. 얘네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책은 결국은 무대포로 가가지고 칼에 찔려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 찔리게 중간에 서가지고 한 5분을 서 있어 중간에. 그렇지.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능력이 뭔가, 밥 잘하는 거밖에 없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디테일이 있어요. 매일 그 핸드백을 메고 다녀요. 어느 순간에나 이 파란 얇은 가죽 줄이 있는 이 핸드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전 당연히 거기 주사기나 가위나 이런 게 들어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안 써. 쓰더라도 되게 어설프게 한번 쓰잖아요. 한번 쓰잖아요. 뒤에서 막 콕 찌르고 우발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라는 아줌마라는 확신이 안 드니까 영화상에서 왜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힌 걸로 끝난 거지. 가방을 매게 하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혔고 얘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개같이 태어난 애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거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너무 낡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주제고 보이는 거는 이쁘고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 가장 중요해야 되는 엔딩에서 너무 낡은 방식 실수 같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다찌마리 우당탕 콩탕 어쩌죠 찌르고 막 이렇게밖에 안 됐다. 뭐 사실 제가 얘기하려는 두 번째 이유기도 한데 메인 캐릭터에 힘이 안 실린다 엄마한테. 그래서 메인 플롯이 설득력이 없는 건데 배 감독님이 이야기하려는 게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너무 멍청하게 나와요. 네. 우리의 엄마가 네. 너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소리를 아들한테 계속 듣고 심지어 아들이 우리 엄마가 지방에서 와서 지방에서 무식하고 이런 말 엄마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말을 하는 상황은 좋은데 네. 마지막에 너 그래서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 놔두고 네가 판검사 하겠다는 놈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때 그게 힘이 하나도 안 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한 말이야. 멍청한 소리의 일환으로 그냥 그 깝깝한 소리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뛰쳐 내려오게 된. 그 전까지 엄마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나 연출 하나도 없고 계속 무시만 당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중요한 대사를 엄마가 하니까 이거를 비웃으라고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엄마가 정말 하려는 이 말이 영화의 주제인 건지 네. 거기서 막 의심이 드는데 결국 그 말에 감화 감동을 받은 아들이 고시를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네. 엄마를 구하러 오는데 와서 경찰에 신고하잖아. 저는 아들 캐릭터가 너무 좀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만 네, 내잖아요. 화만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고 맞아요. 약간 너무 설정된 사람 같아요. 얘는 보기만 하면 짜증내. 그 대사를 제가 바그다드 카페 할 때 그분 나한테 했던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만 내면 난 끝까지 못 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캐릭터 이 아들이 정말 마지막에 그 할 때 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만 내고 얘기를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막 그냥 몰아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몰아붙이려면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이어야 되는 건데 또 그거에 대한 설명 엄마는 너무 애틋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캐릭터 자체가 조금 너무 엇나가서 아들은 연기를 잘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좀 캐릭터를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잡아놨으니까 더 뭐 이렇게 저는 뭘 더 이쯤 되면은 이게 제가 희한한 이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속셈을 알고 싶거든요. 이쯤 되면 감독의 속셈? 네 만든 이들의 속셈을 알고 싶은데 범죄의 여왕
이라고 했잖아요. 포스터 팍 멋있게. 그러니까. 제목하고 무슨 상관이죠? 금자씨 저리 가라 포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인물 2명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일단 아들 그리고 403호. 그쵸? 네. 근데 아니야 나 그게 이해가 너무 쉬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사실 아들이나 403호 있는 그 허정도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방해만 하지 말라고. 404호나 403호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방해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403호가 하는 얘기가 네가 검사 마누라 난리 노래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 404호의 아들과 그 403호의 이 살인자가 돼버린 이 불쌍한 고시생 감독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애환,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들은 왜 엄마를 도와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개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과연 그럼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영화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었잖아. 범죄 여왕이라며, 촉이 온다며, 나 서울 가봐야 될 것 같아. 좀 미장원에서 그 마누라 두들패는 아저씨한테도 어떻게 못하고 그냥 협박밖에 못하는 아줌마가 주사기 들고 가가지고 돈도 많지도 않은데 가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고 봤는데 해결할 수 있어. 니네 엄마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 아들은 이런 아들들이야. 라는 거지. 거꾸로 갔네요. 네. 양치기들 연상되지 않으세요? 양치기들이라는 영화가 연상되는데 저는 거기서 짜증나지만 그래 네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겠다. 변명은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서 결국 이걸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술 감독이 짠 대로 찍은 거야. 정확하게 연출해서 정확하게 이 씬의 야만은 이거다 하고 찍은 장면이 하나 있긴 있어요.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암만 밀어도 안 밀리잖아요. 모성이잖아요. 이게 모성. 엄마의 초인적인 힘. 그러면서 어디 남의 자식한테 너가 하는 내 새끼를 이라고 하잖아. 이 영화가 그럼 과연 그 얘기였나? 마더랑 비교해봐도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러네.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하자니 전면에 세워놓은 캐릭터랑 안 맞고 이 얘기를 하자니 난 이게 사실은 별로 안 궁금하고 이 감정은 굉장히 잘 알겠는데 근데 이런 대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진짜 감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들어간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되는 지점과 인지상정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보편적으로 맞다고 할 수밖에 없는 대사를 굉장히 그냥 자기적으로 툭툭툭 넣어놓고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만 해결해놓고 타일과 원피스의 색깔과 내가 취재하고 겪었던 디테일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사씨 반박해주세요. 네. 아니, 반박을 못하겠어요. 반박을 어떻게 해? 아니, 그래서 좋았으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변호를 해줘야지. 제가 좋았던 부분과 재밌었던 부분이 네. 그런 디테일한 거였고, 사실 근데 저 울긴 울었거든요. 칼 잡았을 진짜? 때. 네. 저는 풍부해, 이제 와서 감수성이. 밝히는 건데 저 모든 영화 다 울어요. 우리가 잘못됐네요. 2번은 울어요. 네. 한 번만 울지 않아요. 이것도 네. 2번 울었어요. 네. 어디서 울지? 마지막 칼 이거 할 때. 칼하고. 칼 할 때 울고 그 중간쯤에 아들이 되게 짜증을 내는데 엄마가 정말 무기력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돌아갈게 하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 그 짓는 표정이 연기를 한 표정이 아니라 진짜 표정 같았거든요. 그때도 글썽글썽해졌었어요. 진짜요? 네. 이야, 저는- 감수성이 풍부하시군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슬펐다기보다는 불편했어요. 그건 왜 불편했을까? 그냥 뭐랄까 엄마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엄마에 내가 이상하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몰입을 했던 건지 아니면 캐릭터에 몰입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시종일관 엄마한테 그렇게 몰아치고 있으니까 너무 그게 나빴죠. 그냥 왜 엄마한테 이렇게 대하나 나는 그냥 거기서 오는 1차적인 불편함인 건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들이 한 말이 그러니까 짜증내고 근데 옛날에 안 그랬대잖아 아들이 고시공부 하면서 그렇게 변한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대사는 주옥 같긴 해요. 아들의 대사가. 내가 뭐 도와달랬냐. 그냥 돈 내고 가면 안 되냐. 그걸 그러니까 오늘 해야겠냐. 내일 하자. 그 403호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문 두드리고 얘기를 하니까 시험 끝나고 수도세 시험 끝나고 하겠다니까. 이렇게 갔어요. 저는 오히려 네네네. 그 이제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네. 시험 5일 전, 4일 전, 네. 3일 전 막 이렇게 막 그게 나오잖아요. 네.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절박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내가 막 더 막 가슴이 막 쫄깃쫄깃하고 막 이런 거를 느끼라고 아마 그렇게 네.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무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잡았던 메인 플롯은 그 배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해결해주는 엄마에 집중된 그런 플롯이었다가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시생이라는 컨셉을 넣었대요.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간 건데 사실 그런 상황만 설정이 되고 그걸 그냥 도구로서만 쓰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 거 없이 마지막에 해결은 그래도 우당탕탕 끝내고 그 감춰뒀던 벤츠를 타고 가가지고 뒤늦게 밀어넣는 그렇게만 쓰이는 거지. 저는 이제 그 보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숨겨놨던 기능들을 다 써먹잖아요. 네. 차도 한번 비밀이 있다고 보여줬다가 쫙 걷으니까 벤츠고 그 막상 벤츠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딱 벤츠가 등장하고 또 뭐 보톡스 처음에 해줬던 거는 나중에 그 찌르려고 써먹은 거고 뭐 이렇게 네. 마지막에 한 번씩 꼭 써먹으려고 앞에 이렇게 깔아뒀던 장치들은 네. 다 한 번씩 뒤에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그게 참 좀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안에서 개연성은 갖춰놓은 건 알겠어요. 근데 영화라는 게 저는 뭔가 개연성으로 나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와닿았으면 좋겠거든요. 심지어 날 속이더라도 잘 속여주면 나는 잘 속아 넘어갈 자신이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벤츠를 까는 장면에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벤츠를 몰고 가야 돼? 카카오 택시 부르면 되지. 택시가 지금 세상에 몇 대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엄마가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고시 전날 저래 지금 몇 년째 준비해주고 있는데 지금 가업을 주고 준비한다는데 나 같으면 그냥 하루 참고 다음날 풀어갈 것 같은데 그 120만 원이라는 설정도 그래요. 그냥 당장 익스큐즈 안 되나? 뭐 당장 이거 안 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면 그게 안 되나? 전부 다 고위생들 상대로 하는데 물론 그 시험 치고 나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 변해가지고 도망간다는 설정도 다 있긴 한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뭔가 동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판적인 시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다 하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고 장치예요 다. 좀 그런 게 많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잘하는 건 또 잘해요.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그 그래픽들이 다 보셨어요? 맞죠. 너무 아까워요, 그게. 진짜. 아니, 처음도 그렇잖아요. 굳이 네. 뭐 그렇게 보여줄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호수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건 CGT가 좀 많이 나더라.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한데.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실제처럼 보이려기보다는 이게 이 스타일이구나. 좀 약간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저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독립영화, 상업영화, 독립영화 스텝, 상업영화 스텝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영화를 만드는 거죠.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고 좀 쪼들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막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 잘해요. 촬영 감독 웬만히 막 정신 나간 상태가 아니면 잘 찍겠죠. 미술도 레퍼런스랑 막 컨셉을 막 얘기를 들으면 막 만든단 말이에요. 취지도 할 거고. 이들은 근데 확실해. 왜냐면 감독이나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이런 컨셉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하다못해 피의 색깔도 자주색에 가까울 거냐, 분홍색에 가까울 거냐로 왈가왈부를 할 거야, 아마. 하루 종일. 촬영 감독도 여기서 이걸 근데 이 사이즈로 찍을 거야? 저 사이즈로 찍을 거야? CG는 이게 CGT가 좀 더 나게 할까? 아니면 덜 나게 할까? 이거 그냥 주어지면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시나리오와 연출인데,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확실하지 않아요. 애가 너무 많이 읽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간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엄마하고 뭐고 간에 그냥 고시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독특한 고시원들이 해결하는 얘기를 쓰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 남자만 나와도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여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주인공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더 이슈, 젠더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만큼 새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장치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실 그 이솜 씨가 연기한 캐릭터도 되게 좋은 캐릭터인 게 이 사람이 사실 허언증이 있어도 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래. 근데 거기 관리사무소 애들만 안 믿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했다가 마지막에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증언하면 된다, 다 안다. 근데 얘가 그걸 다 보고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아빠가 경찰서장임에도 게임하는 루저고 막 그러면서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방에 틀어박혀 있고. 근데 이걸 아줌마한테만 얘기하잖아. 이건 여자들 문제라고까지 하면서 개태를 치워놓고 갔단 말이야. 거기서는 뭘 있어야 되는데 얘가 거기서 혼자 살면 사실은 방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걸어가다 살해당할 것 같아서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얘가 만약에 남자면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이 문제야라고 해서 갔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태랑 얘기하는 걸 별반 다르지 않는 뭐 봤어? 너 알고 있지? 난 네 말 믿어? 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만약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고 아줌마만 이 말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얘의 말을 왜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다 매도하고 넘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 애들이 이 얘의 말을 못 믿는 이유는 아니 관악구 서장 딸이 이런 데 혼자 살아? 이거야. 이게 감독의 세계관이에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관악구 서장 딸이 회원 아파트에 산다고?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대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그냥 속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되게 무섭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도 무섭고. 왜냐하면 은연중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되겠지라고 써놓은 게 사실은 되게 편협하거나 편견일 수가 있는데 그게 필터링이 없다는 거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연출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누군가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연출하더라도 그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 정도면 얘 말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 야, 관악구 서장 딸이 이솜처럼 생겼는데 이 회원 아파트에 산다고? 게임만 하면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대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자꾸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결국 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정도영 죄송해요. 형은 정말 연기 잘하시거든요. 아니 진짜 그 네. 발군이었어요. 두 사람 네. 연기는 굉장히 발군이었어요. 네, 굉장히 촬영 형식도 좋고 뭐 예를 들면 뭐 플래시백 넘어갈 때 여기 앉아 있는 애가 저기 앉아 있어서 과거로 그런 거 좋아요. 스태프들이 잘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건데 그만큼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할 사람은 그 정도 퀄리티로 올라오자는 말이지. 주제와 이야기가. 그게 안 됐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딱 힘줘서 찍은 장면이 또 있어요. 그 403호가 시험 전날 딱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헛걸 보잖아. 아내인 줄 알고. 아내가. 거기서 또 아내 목을 피를 쫙 끄더니 얼굴이 막 부패되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야. 필요했나 이게? 필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자, 필요했다. 자, 죽인 걸 확실히 하는 건 목에 줄을 거고 피우는 걸로 충분해요, 일단.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걸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잘못을 따지자 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위로 가져간 이유가 뭘까? 왜냐면 403호의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그걸 이만큼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 전 플래시백이 들어가면서, 얘가 굉장히 미안해 하잖아, 아내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검사하라 한 건 너잖아 하면서 우발부리적으로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영화가 고시원에서 아내를 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얘는 왜 죽였을까를 파헤친 영화냐는 거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법례의 여왕이 촉이 와가지고 걔를 때려잡는 얘기라며. 근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뭐냐면 얘가 왜 죽였는지 동인을 자꾸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303호는 죽은 건가요, 그래서? 죽은 거겠죠? 303호도 죽고 아내도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둘이나 죽였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굳이 하나만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방금 이 문장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나가. 두 명이나 죽었잖아. 그러니까 303호는 사실 이제 죽어서 뭐 욕조에 물이 넘쳐가지고 합선이 됐나 보네요. 뭐 그때 이미 죽은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는데 우발적으로 죽여가지고 둘이나 죽여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아내만 죽으면 뭔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그 떠들던 303호가 없어져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죽여까지 밝혀지는 그런 장치로 쓰인 거겠죠? 네. 그러면 굳이 저는 이제 아내를 뭐하러 죽였을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실수를 한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를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시간을 가지게 만든 거죠.
비슷한 영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웃사람? 다 아, 모여가지고 때려잡잖아. 그죠? 그 영화는 뭐 영화가 훌륭했냐 어땠냐를 떠나서 야마하는 확실하잖아요. 우리 다 이웃 관심을 가지면 잡을 수 있는데 무관심하면 딸이 죽어버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영화는 뭐지? 범죄 여왕은? 살인마를 이해보장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범죄 여왕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느낌이 있으니까. 원제가 따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터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러니까 뭔가 더 진해지는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뭐가 다 들어와서 다 옅어지고 넓어져요. 제가 싫어하는 영화들이 특징이 그거거든요.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모아서 미니멀하게 가도 훨씬 강렬할 수 있는데 그럼 아니지 하나하나. 이런 얘기도 담고 저런 얘기도 담을 수 있지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런 말 안 들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라는 얘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앉혀놓고 2시간 동안 틀었을 때는 선택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 선택이 틀렸으면 나한테 공격해. 내가 그 말 듣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틀렸으면 내가 오케이 맞네. 아니면 나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는데 질문을 던져볼게. 이것도 일종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향이 다 있어. 그 중에 니네 뭐 SM 뭐 아이돌인가? 이 중에 니네 취향 한 명이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한 장면만 뺀지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이건 이야기인데. 뭐 그런 느낌이 든다. 전 박지영 배우가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뭐 활약을 하는데 네. 엄마의 느낌이 잘 안 나고 네. 왠지 그 학생들을 한 명하고 네. 꼬실 것 같은.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연기는 잘하는데 네. 맞는 캐릭터인가. 개태 방에 처음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개태하고 나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그런 느낌이 왜 들었을까?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에 대한 판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엄마 내가 밤새 자위행위를 하고 휴지를 던져놔도 쿨하게 치워줬으면 좋겠다, 야. 그런 엄마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엄마는. 개태 휴지 막 보더니, 아이고, 크리넥스 써라고 크리넥스 갖다 주는 엄마야. 근데 엄마가 굉장히 동안이야, 지금. 거기다가 원피스가 죽여줘. 그때만 어깨 이렇게 절개에 들어간, 어깨 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기 앉아있다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밀치더니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그때 개태의 오른손이 어쩔 줄 몰라. 지금 무릎 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얘는 반바지를 입고 있고, 우린 좀 전까지 이 휴지의 정체가 뭐냐고 얘가 엄청 부끄러워하던 얘기를 들었고. 자,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 근데 그게 범인을 대차게 때려잡는 엄마가 아닌 거야. 하지만 이렇게 쿨하고 멋진 엄마지만 연약해서 내가 지켜줘야 돼. 이런 엄마인 거예요, 마지막엔.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 칼에 찔리려고 그러지. 하지만 근데 우리 엄마의 모성은 대단해서 칼을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요리를 되게 잘해.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다 이해해줘. 내가 짜증내도 다 들어줘.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걸 영어로 찍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더 이슈를 해결하고 오시란 말이에요. 카톡 우리 단체 톡방에 배 감독님이 별 말이 없으셔서 저는 그 전에 사실 배 감독님한테 보냈거든요. 보면 나한테 전화하고 싶을 거다. 빨리 봐라. 그랬더니 말이 없길래 배 감독님 좋게 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네요. 자, 세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에서 배운 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다 본 다음에요. 네.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떠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끝나고서 저랑 같이 봤던 다른 네. 모르는 사람이 두 그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판검사가 됐을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얘가 뭐가 됐을까? 네. 그래서 얘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를 좀 봤거든요. 그때. 근데 이 감독도 그렇게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딱 데려다주고 자기 임무를 딱 완성하고 딱 잠들잖아요. 피곤. 저는 그것도 참 그렇던데. 펜을 안 가져가. 그럼 어떻게 시험해? 펜을 안 가져가. 요즘 수능 볼 때는 펜도 준다던데. 그래요? 펜, 수능이 아니잖아. 사법고시인데. 그래, 그것도 주는데, 뭐, 사법고시는 안 주나? 안 쳐봐서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가방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단적인 얘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몇 분 전 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문 닫히기 직전에 딱
섰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서 대사를 한 3분 해요, 또. 자,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따지면 허점이 많죠. 하는데 그런 것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할 말은 해도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은 지가 급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느긋하게 들으래, 이 대사를 또.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네. 양치기들에 의해서. 네. 제가 고른 영화가 이렇게 별로.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양치기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양치기들보단 낫어요. 뭐가 더 나으셨어요? 어찌됐든, 하고 싶은 얘기를 종결해서 저는 그게. 네, 저도 그런 거. 종결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늘어지기도 하고, 뭔가 네. 밀도 있게 이야기가 사건이 쭉 이렇게 메인 플롯이. 네. 같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네. 어찌됐든, 뭐 시작과 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다 기능들이 네네네. 필요해서 넣어놓은 기능들을 다 한 번씩 써먹었잖아요. 네. 이게 무조건 경찰에 가야만 해서 시험을 못 봐야 될 상황인데 서장딸이 나와가지고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게 결국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다 장치를 해놓은 건데 네. 써가지고 어쨌든 종결을 하니까 네. 뭐 애썼다라는 기본은 생각이 있었다. 들더라고요. 네. 제가 양치기 감독님을 아는 누군가가 제가 아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제 방송을 찾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양치기들보다 이게 낫다. 기본기는 있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있고 장르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긴 있고 다만 좀 아쉽다는 건데 양치기 감독님을 아는 누군가 감독님과 직접 들어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영화가 찍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 방송을 듣고 그분이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저는 얼마나 힘든지 알고 준비를 정말 치밀하게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제가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게요. 영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니까 정말 겁먹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라고 해버리시면 뭐 아무거나 우리가 지금 뭐 마르셀 뒷상입니까? 뭐 변기 갖다 놓고 제목만 잘 지으면 되나? 그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범죄의 여왕도 마찬가지인 게 정말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갔는데 그거 좀 그거 하나 정리를 잘했으면 나머지가 다 풀릴 건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들어가니까 어설픈 장면들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뭐 나이가 많진 않지만 보고 짜증나는 이유가 그냥 그거 하나거든요. 왜 감독이 저걸 생각을 덜한 채로 만들어서 저렇게 돼버리나? 그냥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극장에서 보시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길래 뭐 이런 궁금하시면 나중에 네. IPTV를 한번 찾아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곳곳에 페이스북에 좋은 평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딱 보고 네. 기분 좋게 네. 뭔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영이라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요런 이제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상영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럴 수도 있다. 비밀은 없다가 굉장히 흥행에 참패했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독특하기도 하고 어쨌든 안 해본 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나 혹은 스태프들의 어떤 취향들도 절대 숨기지 않고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재미를 찾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독립영화, 담성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었다면 정말 얼굴이 익은 배우들이 나와서 기막힌 연기를 하니까 그 재미도 있겠죠. 네. 네. 자, 세아 씨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게 닥치고 있으려니까 안 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네. 네, 아무튼 뭐 배우들의 연기는 굉장히 발군이니까요. 네.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잘하는 배우가 또 네. 두 명이나 나오고 해서 캐릭터들도 다 네, 재밌고. 신경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도 했으니까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더 잘 네. 가다듬어지면 네네.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최근에 TV를 돌리다가 오랜만에 영화 소개 프로를 본 것 같아요. 영화 소개 프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약간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화 프로는
어떤 영화를 소개하든 간에 다 보고 싶게 만들죠. 다 좋고 다 보고 싶게 만들잖아요. 네.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좋게만 얘기해야 되나? 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맨날 얘기하는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는 영화,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는데 모든 영화가 좋은 무슨 지상낙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모두가 뭐 삼국지만 읽으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박하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박하게 이야기한 거 듣기 싫으시면 TV로 돌리시면 이 영화 되게 좋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좋은 거 듣고 싶은 분 그거 보시면 다양한 그래픽과 이미지와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좋게도 이야기할 거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좀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좀 아쉬운 게 있었으니 그런 걸 이야기한 거에 있어서 오히려 또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관이 조금 많이 잡혀있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